자, 다음은 이제 9번인데 햄레트라고 얘기하고 운둔자라고 얘기하고 뭐 은자라는 말도 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염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수도자의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련을 한 사람이면서 나이가 먹도록 한 사람이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드가 처녀자리의 모습이고요. 또 처녀자리는 수성이라고 하는 룰러라고 얘기하는데 주 행성이 수성이거든요. 근데 수성은 뭐를 나타내냐면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이런 지혜라는 걸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영민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다만 처녀자리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봉사정신이 뛰어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잘 내세우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처녀자리 특성 중에 하나는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이 운둔자 카드는 약간 완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서번트, 봉사해주고 잘 이렇게 대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이 봉사의 방식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이 등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등불은 왜 들고 있느냐면 나를 위해 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 등불을 보고 희망을 가지라는 뜻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상징이 뭐냐면 봉사정신, 남을 위해 베푸는 정신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다만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이게 설산이에요. 설산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눈 위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환경적인, 배경적인 측면을 한다 그러면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내가 지금 이겨내고 있다라는 게 운둔자 카드가 갖고 있는 배경적인 특징인데요. 인물적으로는 어쨌거나 봉사정신 뛰어나고 똑똑하고 자신 내세우지 않고 그 다음에 완벽주의자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인물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건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설사네라고 하는 것에 밀려난 사람이라는 거죠. 밀려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물려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립이 됐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운둔자 같은 경우에 고립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또는 무슨 저기 외딴 곳에 이렇게 지방에 출장을 갈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 군대 뭐 이런 데 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 거다 이런 얘기. 아니 도서관에 같이 공부하는 것도 해당돼요. 근데 이제 조서관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 가면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못 나오는 게 이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연관이 잘 안 된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카드로. 올해 카드가 제가 이게 나왔거든요. 공부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내년 카드도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데. 올해하고 내년.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공부한다, 수련한다, 돛 닦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체득하는 때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남에게 빚을 줘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빚을 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카드가 뭐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신이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시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시간을 적절히 잘 활용하라. 너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뜻으로도 의미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둔자 카드가 나오면 뭐냐, 조용히 명상하면서 지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 기다린다는 게 시간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수련하면서 돛 닦으면서 잘 활용하면서 지내야지 너에게 나중에 가서 여기서 탈출했을 때 인정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좀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그것을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게 극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런 카드가 나오면요 조금 힘들어요. 왜?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에 자유로워야 되는 게 사업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물론 특수한 경우 있죠. 어떤 사람? 요가 선생님,
정신 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굳이 활동적으로 갈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선생님 같은 데가 그런 괜찮잖아요. 거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뭐 그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은 큰 이제 어려움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업하는 그런 거 아니야. 뭐 거래를 하거나 물건을 만들고 뭐 이럴 때 이 은둔자 카드가 나면 그런 생산은 좀 잘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설산이 있으니까 그만큼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런 뜻이 있어서 보통 사업할 때는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러나 정신사업을 하시는 분들, 남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봉사할 기회가 많이 생긴다 이런 식이 괜찮은데, 근데 이제 돈, 머니 이쪽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시고 이런 사람은 괜찮지만 돈 버는 사람한테는 사업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직장적인 측면에서 이런 카드가 나오면 약간 좀 벙따 비슷하게 좀 사람들한테 약간 배척, 쟤는 너무 똑똑해, 쟤는 너무 잘난 척해, 뭐 거꾸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배제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가끔씩 어떻게 되냐면 뭐 좌천된다든가 아니면 부서를 조금 이제 자기가 잘 나가던 부서에서 좀 안 나가는 부서로 이렇게 옮긴다든가 이런 개념으로도 이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적인 측면에서 이런 카드가 나오면 조금 힘듭니다. 본인 스스로가 마음이 왠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까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내가 외롭다, 힘들다 이렇게 이제 느낌을 받는 게 이런 건데, 그러면 이럴 때 뭘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무조건 찾아간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기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닦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기회가 왔을 때는 다시 컴백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장적인 측면에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야,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뭐 자격증을 딴데든가 뭐 이런 걸 하고 있어. 그러면 나중에 그걸 인정받으니까 그때 가서는 네 활동이 된다. 이럴 때 괜히 나 그게 아니야, 나는 어떻고 사람들 자꾸 이렇게 흔들어 봐야 설산에서 고생만 하는 꼴이 된다. 연구 전문직은 괜찮잖아요. 그건 괜찮겠죠. 근데 이제 연구 전문직이라고 해도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마도 이제 아마 학교나 이런 쪽 연구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들 사이에 암투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투가 많아서 어떤 일이 뭐냐면 일을 안 줘버려요. 연구 과제를 안 줘버려요. 교수한테 잘못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구 과제를 너는 배제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상황은 학교인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관계적인 측면으로 직장 내나 이런 거 그걸로 보셨을 때는 조금 이렇게 배제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그런 거를 최대한 나의 성숙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걸로 가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런 뜻이 이런 운동자의 뜻인 거죠. 연애적인 측면인데 이 연애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가만히 보니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있는 경우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 있는 것으로서의 장점이 되느냐면요, 이분은 생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도자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애를 하냐면요, 약간의 대우받는 연애죠. 정신적 지도자적인 측면에서 연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존중받는 연애. 그래서 뭐 나보다 아랫사람하고 연애할 수도 있고, 보통 그런 경우 많아요. 대학생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의 동아리에 선배님이 있는데 되게 막 마음이 있는 거죠. 굉장히 뭐 강의도 잘하시고 뭐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조언도 잘해주고. 좋으니까 이게 뭐 선배님하고 쫓아다니면서 연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애는 정신적인 연애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육체적인 연애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없는 경우에 이런 카드가 나오면 조금 힘들다. 왜 그냥 환경적인 부분에 연애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 직장집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다가 근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직장 특성이 그래요. 막말로 별 보고 뭐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공장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뭐 사람이 뭐 데리러 와요. 그럼 그렇다고
공장 갔다가 그 가보면 다 여자들만 있으면 여자만 있는 거. 그러다가 다시 그 타고 집에 와갖고 잠자고 또 출근하고 이런 식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뭐 별을 봐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그럴 기회가 없을 때 이런 카드가 나온다. 직장인들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뭔가 흔들어 놔야 돼.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본인자 카드가 나왔을 때는 장소라든가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때 우리가 이제 조언을 해요. 어떤 조언이냐면 이 독서 클럽 같은 데 가라. 왜냐면 거기서는 자기의 지식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는 약간의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예인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동반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가면 된다. 아니면 이런 타로 배우는 거.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공부하고 타로 배우고 그런 거죠. 근데 솔직히 이제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연애를 안 하는 거죠. 남녀관계 같은 그런 육체적인 연애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정신적인 연애입니다. 자, 매매는 합격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매매적인 측면은 더 좀 안 좋죠. 왜 그러냐면 매매를 볼 때 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물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물건이 별로 안 좋아요. 삼국대기 집이라는 거죠. 삼국대기 집에서 이게 전기불만 깜빡깜빡 하는데 누가 이거 사가겠냐는 거죠. 투자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만 공부의 입장에서는 합격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공부는 된다. 왜? 열심히 뒀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힘들다는 게 뭐겠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저게 이미지로 보면 공부는 많이 한 사람 같잖아요. 네. 근데 합격이라는 건 꼭 공부를 많이 했다 해서 꼭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이런 카드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점수는 좀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점수가 좀 덜 나와서 네가 원하는 데까지 못 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이 문두자 카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합격에 대한 측면은 그래서 노력을 했다. 근데 그러니까 그 결과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긴다. 이런 식으로 합격적인 측면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업적인 측면 이런 거는 안 좋은데 다만 정신적인 것들은 좋아요. 그래서 수행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쪽일 때 이 카드가 괜찮다. 근데 선생님은 이게 경험이 많으시니까 뭐 이거 외적 질문인지 몰라요. 올해 카드 있잖아요. 뽑는 거. 근데 그게 좀 뭐 어떤 좀 있나요? 그런 게?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의 그 마음속에 어떤 기준점으로 보는데 그대로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신경 쓰라는 뜻이에요. 신경 쓰라는 건 뭐냐면 뭔가 판단을 할 때 그냥 잘 되고 이럴 때는요 막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신기하게도 일들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지만 마음 써야 될 일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공부해야 될 일이 생길 그렇죠. 신경을 더 쓰라는 얘기.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하면은 아니 뭐 대인관계 같은 거를 조금 대인관계는 이런 게 나오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좀 신경 써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적으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가꾸는데 그 해에 보내면 정신적인 부분은 성과를 내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거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해에 내가 신경 써야 될 것,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올해 그런 카드가 나오면 그거를 해보면 오늘 그렇게 많이 흘러가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잘 활용해야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올해 카드가 그 효과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있는 건 물론 그런 거 있으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다만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있잖아요.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뭉쳐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수련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돈 막 벌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올해 카드가 그게 나오면 그 해에는 조금 그런 쪽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걸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